자,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학교 2학년 145페이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여기서는 뭘 배울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세계 공정무역과 어떤 착한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지만 뭐가 중요하다? 매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매체 자료들의 특성을 여러분들 꼭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앞으로 와보시면 자, 여기 있죠? 여기. 자, 일단 매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표, 그래프, 그림,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 눈으로 보는 자료나 아니면 지금 영상 찍고 있죠? 이런 동영상 자료 같은 것들이 바로 매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매체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매체에는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있죠. 일단 그림이나 사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생생하게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생이라는 키워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는 어떤 사진이 사용되고 있냐? 달콤창고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로 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달콤창고의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남들을 위한 간식을 주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 지도, 이걸 통해서 달콤창고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점점 확산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게 되죠. 지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매체의 특성,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입니다. 이때 표는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표는 뭐와 비교해서 물어보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프랑 비교해서 물어보게 돼요. 자, 일단 표라는 건 수치를 정확하게 드러낸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뒤에 부분에서 문제로 한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래프는 역시 수치를 보여주는 건 똑같으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어떤 수치의 추세, 이게 중요하죠.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지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세를 한눈에 보여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딱 보면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표에 비해서 통계적 사실을 오히려 더 쉽게 제시할 수 있고 비교하기가 쉽다라는 게 표와의 차이점이야.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그래프에 비하면 표는 통계적 사실을 좀 더 어렵게 제시가 되고요. 비교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 그래프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본문에는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들을 몇 개 살펴보면요. 일단 체감 경제 고통지수라고 해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경제 고통이 어떻게 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세계 공정무역 매출액이 나와요. 그랬을 때 세계 공정무역 매출액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분명히 세계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죠? 점점 우리가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뭐는 늘어나더라? 공정무역은 늘어나더라.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살 때 싸게만 사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가치 같은 거에 더 중점을 두고 물건을 소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 공정무역 매출액 역시 어떻다? 늘어나고 있다. 그죠? 세계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프는요, 딱 보시면 정확한 수치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변화하고 있는 이 추세, 늘어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비교하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과서에 역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동영상이나 플래시,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다? 이해하기가 쉽다. 흥미롭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단어는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본문의 내용과 그 다음에
매체, 뭐가 쓰였느냐? 사진 쓰였고, 그림, 지도 쓰였고, 그 다음에 그래프 쓰였다.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45페이지에 오셔서 정답 확인 먼저 해야 되겠죠? 7번, 8번, 9번, 해야 되죠? 자, 그래서 7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기억의 의미를 쓰시오라고 했네요. 자, 착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라고 했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기부하세요? 아직 안 하시죠? 왜 기부를 안 해요?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돈이 있을 때 기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오히려 경제가 안 좋을 때, 그죠? 돈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타인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게 바로 뭐다? 이상한 현상이죠. 그래서 뭐라고 적으시는데요? 경제가 안 좋을 때 타인을 생각하는 소비가 오히려 늘어난 일, 늘어난 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이상한 현상이다라는 거고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료사 그래프가 제시된 거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공정무역은 오히려 늘어나더라. 됐죠?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네요. 자, 뭐를 도입한 서울의 한 사진관은, 자, 뭐를 도입했어요? 1대1 기부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1대1 기부 방식. 그죠? 내가 사진을 찍을 때 2장 값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한 장만 찍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촬영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달콤 창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1대1 기부 방식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착한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개를 내려가서 9번입니다. 자, 착한 소비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착한 소비는 1번 기업이 선하게 행동하도록 만든다. 맞죠? 기업이 착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착한 소비를 한 제품들을 사주기 때문에 기업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기업의 가치 지향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기업이 단순히 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가치, 도덕적인 가치, 착한 소비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경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타인을 생각하며 소비를 한다.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착한 소비 때문에. 자, 4번,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 만든 물건이라도 가격이 저렴하면 소비한다. 이게 바로 착한 소비인가요? 아니죠. 아무리 싸더라도 산다 안 산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만들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나머지 남았어요. 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물건이라면 더는 그걸 소비하려 들지 않는다. 이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래 축구공 같은 거예요. 지금도 축구공은 기계로 만들 수가 없대요. 사람이 한 땀 한 땀 그 육각형을 다 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건 팔각형인데? 육각형. 하나, 둘, 셋, 넷, 여섯, 그죠? 육각형. 이거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꿰매가지고 둥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들어요? 사람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만들어요. 왜? 얼마만 주면 되니까 어른의 3분의 1 가격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 어린애들을 혹사시켜서 만든 축구공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싸더라도 산다 안 산다? 이제 더 이상 안 산다는 거예요. 그죠? 좀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만든 축구공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착한 소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죠? 따라서 기업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가치 지향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 한 세계적인 커피 회사는 2000년대 초반 제3세계, 이때 제3세계는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 이런 데를 이제 제3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 농부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은 뒤
공정무역 커피를 도입하며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예. 그러니까 착취하면서 만들면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도 어떻게 된다? 착한 소비를, 착한 공정무역을 하는 방향으로 자꾸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착한 가치를 내세운다고 해서 기업이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윤리 경영이 아니라 이미지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나 기업이 선하게 행동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임은 분명하다.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사례가 거듭된다면 점차 시장의 질서도 합리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죠? 왜?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건 누구예요?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계속 요구하면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가치 지향적으로 바뀌는 거죠. 네, 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세계는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가고 있다. 자, 착한 소비가 미친 영향입니다. 착한 소비는 확산되면서 무슨 지향적인? 가치 지향적인 경영을 하게 되고요. 기업들이. 자, 그러면 시장의 질서가 점차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 네, 합리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합리적. 그죠?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자,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즉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겼다. 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최대한 싼 걸 찾아서 가성비를 찾아서 물건을 사는 게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경제학에서 이제껏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부각해왔던 것은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그것이 건강한 경쟁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죠? 네, 이런 이기적 본성이 오히려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게 기존의 경제학이었죠. 자, 하지만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은 기대와 달리 환경 파괴, 물질 숭배, 지나친 경쟁, 여기 쭉 밑에 쳐볼까요? 인간 상식.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의한 문제들이죠. 예, 문제를 발생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기적 본성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지금 세계 곳곳에 나타난 착한 소비의 움직임은 그동안의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번엔 뭐예요?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때 이타심은 이기심의 반대말이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 자,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착한 소비가 확산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무슨 말이야? 왜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착한 소비가 늘어나느냐? 사람들의 뭐가 발현되는 것이다?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시험 포인트 공사 쳐보도록 하죠. 자, 뭐를 바탕으로 한 경쟁이냐? 원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환경 파괴, 물질 숭배, 지나친 경쟁, 인간성, 상실, 이런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기적 선택에 따른 반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는 본성이 발현되게 된다? 남을 돕는 고맙습니다. 이타심입니다. 자,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착한 소비는 단순히 경제활동의 문제가 아니다. 착한 소비는 한 장의 투표용지와 같다. 네, 비유죠? 비유가 쓰이고 있어요. 지급법 정확히는. 의미를 인상적으로 전달해요. 의미를 인상적으로 전달함. 의미를 인상적으로 전달함. 자, 무슨 의미냐? 착한 소비는 한 장의 투표용지와 같대요. 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그죠? 예, 마치 투표를 하듯이 기업이, 사회가, 그리고 세상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죠? 세상을 바꾼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뭐와 뭐가? 착한 소비와 투표용지가. 자, 착한 소비의 중요성입니다. 착한 소비는 한 장의 투표용지와 같다라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기업, 사회, 세상에 뭐가 달라진다? 예, 미래가 달라진다. 고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10번, 11번, 12번 풀어보세요.
10번, 11번, 12번. 자, 가보도록 할까요? 네, 어렵지 않죠? 자,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에 발생시킨 문제를 모두 찾았으시오.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죠? 예, 환경파괴, 물질 승계, 지나친 경쟁, 인간성 상실. 예, 이걸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울수록 착한 소비가 확산한 이유로 알맞은 거 2가지요. 기존의 이기적인 경쟁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됐고요. 2번째는 이타심이란 인간의 본성이 발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발현됐고요. 그 다음 2번째 이기적인 선택에 대해 반성하게 됐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타심과 반성 때문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 4번. 자, 12번입니다.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착한 소비는 실천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착한 소비를 투표용지에 빗대 무슨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네, 비유적 표현.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비유를 사용했다라는 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 공통점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자 게시판. 자, 착한 소비 내 지갑 속의 투표용지 어떻게 읽으셨나요? 자, 제목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읽게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나니 제목이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뭐를 통해 우리가 하는 고맙습니다. 네, 착한 소비를 통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2번째, 보라보라. 다양한 시각자료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발굴청구에 실제고지 사진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좋았다. 또, 자, 전국 기부가구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건 뭘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냐면 그래프였죠? 그래프. 예.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다?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사진은 생생하게 보여줬다라는 게 들어가면 되겠죠? 효과. 꼭 효과까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장수하늘 소입니다. 요즘 상황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착한 소비가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실천이라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 장의 투표용지와 같다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었죠. 넘어가죠. 자, 빈칸 쭉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의 사람들이, 그렇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사람들이 달콤청구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거는 사진과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그 다음에 2번째, 경제가 나빠져도 공정무역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프를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었고요. 3번째, 1대1 기부 방식을 도입한 사진관의 손님이 오히려 늘어나더라 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기적으로 뭐에 참여하는, 기부에 참여하는 가게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도 역시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자, 경제가 어려울수록 착한 소비가 확산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이기적인 선택에 따른 반성과 무슨 인간의 본성? 이타심. 이것도 또 나오죠? 방금 문제로도 나왔고, 반성과 이타심. 자, 그래서 착한 소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뭐를 바꿀 수 있다? 미래. 국어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자, 주요 포인트 해가지고 역시 뭐가 나와 있다? 매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생생을 제시해요. 독자의 뭐를 유발해요?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요.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관심과 흥미, 생생. 이게 바로 뭐의 효과? 사진의 효과다. 그 다음에 지도. 달콤 참고가 확산하는,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달콤 참고가 많은 사람의 뭐를 얻고 있다? 공감을 얻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들이요. 여기에는 다 그래프만 쓰입니다. 그래프. 그죠? 자, 그래서 체감 경제 고통 지수는요, 국민이 느끼는 경제 고통의 해가 갈수록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세계 공정무역 매출액도 역시 매출액이 어떻다? 세계 경제가 나빠졌지만 오히려 공정무역 매출액은 증가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그래프는 수치의 증가와 감소와 같은 변화 추세를 잘 보여요. 변화 추세를.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국내 공정무역 매출액도 어떻게 되고 있다? 오히려 증가, 뭐가 늘어났다? 착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그죠? 경제는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착한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전국 기부 가격의 수가 그래프를 통해서 제시됨으로써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밑에 생각모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를 삭습한 내용을 떠올리면 빈칸에 들어간 적절한 말을 보기 위해서 찾아 쓰자. 자, 책, 신문, 방송,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 그렇죠. 매체를 읽을 때는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보다 매체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럼 매체의 표현 방법에는 어휘나 문장 표현과 같은 언어 표현, 표, 그래프, 그림, 사진과 같은 시각자료, 눈으로 보는 자료를 얘기합니다. 다음에 동영상 자료, 이런 거는 복합 자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체에 드러난 표현 방법 평가할 때는 표현 방법이 설명하는 대상이나 관념에 적절한지 어떤 효과, 그죠? 여러분들 매체와 그 매체의 효과가 이 단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유기동물이 3년 연속 증가했다라고 해서 그래프를 보여줬죠? 그래서 유기동물의 수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보여주어 유기동물의 문제의 심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뭐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다. 넘어가 보죠. 실제로 코로나 끝나고 버려지는 동물이 최근에 엄청 많대요. 왜 많냐면 전에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잘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을 잘 못 나가니까 친구도 못 만나고 외로우니까 동물을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물론 마스크는 우리 쓰고 있지만 거의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밖에 이제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니까 집에 남아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찮은 거죠. 그래서 요새 많이 버린대요. 네, 문제죠.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빈칸 쭉쭉 채우고 문제 한 번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콤 참고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뭐 하고 있다? 간식을 나누고 있죠? 네, 간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대1 기부, 상품 등을 뭐 할 때마다? 자기가 구매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가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자신이 가지고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고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착한 소비가 확산하는 이유. 자, 원래는 뭐를 바탕으로 한 경쟁이요? 우리가 나만 아는 마음,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으로 환경 파괴, 물질 숭배, 지나친 경쟁, 인간 상실 등의 온갖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이기적 선택에 대한 뭐가 일어났다? 반성이 일어났고 이제 뭐라는 인간 본성이? 이타심이라는 인간 본성. 이것도 벌써 세 번째 나오고 있죠?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착한 소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경제활동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우리의 기업, 그죠? 사회, 그죠? 세상에 뭐가?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미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착한 소비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에서 착한 소비가 투표용지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체와 매체 자료의 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달콤 참고의 모습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누구의 시선을 끌어요?
독자의 시선을 끌고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겠죠. 그 다음에 직접 보여주는 글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한다? 생생. 그죠? 사진은 독자의 관심을 끌고요. 생생하게 보여준다라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지도입니다. 자, 달콤창고가 확산하는 걸 지도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전국적으로 달콤창고가 확산하는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예, 지도를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달콤창고 많은 사람의 뭐를 얻고 있다? 공감을 얻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의 효과다? 지도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입니다. 착한 소비는 한 장의 투표용지와 같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자, 착한 소비는 기업, 사회,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떤 행위다? 실천행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행위다. 자, 더군다나 예, 표현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기 쉽고요. 예, 어떻게 전달한다? 그리고 인상적으로. 이게 바로 비유의 효과입니다. 예,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한다. 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잘 물어봐요. 얘도.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효과 가보도록 하죠. 그래프. 자, 첫 번째 세계 공정무역 매출액입니다.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빨간 게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공정무역은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걸 한눈에 보여주고요. 두 번째, 적절성의 효과입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때에도 공정무역 매출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교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 아, 이게 이상한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상한 현상이다. 자, 그냥 우리나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무역 매출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프를 통해 1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공정무역 매출액 급증한 사실을 어떻게 알아봐요? 그래프는 한눈에 수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자료 유형을 보기로 바꾸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래프를 제시하여 얻은 효과를 말해보자. 자, 전국 기부 가격의 수가 그래프로 제시되어 그걸 통해서 점점점 더 오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에 표가 있죠. 자, 보세요. 그래프는 어때요? 뭐를 보여줘요? 추세를 보여주고요. 비교하기가 좋죠. 그죠? 그런데 뭐는 안 좋아요? 이게 얼마인지 보여요? 숫자가? 정확하게? 그죠?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죠? 대신에 추세는 잘 보여주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리고 서로 비교하기가 좋죠? 어떤 게 더 큰지 딱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추세와 비교를 한눈에 보여주죠. 자, 그에 비해서 표는 어때요? 수치가 정확하죠. 수치가. 그죠? 이건 다른 것보다 뭐가 좋다? 수치가 정확하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밑에 자, 차이. 표로 제시하는 연도별 기부 가격의 수와 증가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죠? 표로는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지만 그래프를 제시할 때 위에 전국 기부 가격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한눈에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제시하여 얻은 효과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한눈에 파악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표와 그래프의 효과 차이. 자, 마지막. 이런 그림을 만약에 본문에 추가한다면, 없었지만 만약에 추가한다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이거죠. 착한 소비가 뭐다? 한 장의 투표용지와 같습니다 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보여줘요. 자, 이 그림은 공정 생산 및 유통 과정을 거친 물건을 선택한 착한 소비가 뭐와 같이? 그렇죠. 투표용지와 같이 세상을 바꾸는 뭐가 될 수 있다? 실천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그림을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활용하면 끝부분의 내용을 좀 더 쉽고 인상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을 제시하면 좋을 거예요. 자, 마지막 B 같이 가보죠. 자, 글에 나타난 다양한 표현 방법이 글의 내용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보자. 자, 언어 표현. 생활이 넉넉해지는커녕 나누려고 할 것 같은 의문형, 질문을 통해서
의문형 문장을 통해서 착한 소비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항상 질문을 던지면 관심을 끌어요. 어그로를 끌게 되죠. 자, 그다음에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용어를 통해서 그동안 경제학이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강조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축적, 그죠? 이거 한마디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경제학에서 중요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사회가 그리고 세상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와 같은 어떤 표현을 통해서 함축적 표현을 통해서 착한 소비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 자, 마지막입니다. 시각자료. 달콤 창고의 실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요? 사진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창고의 확산을 보여줘요? 지도. 예, 그러면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치가 증가하거나 하락하는 추세를 뭐를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파악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 계속 반복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었고요. 이제 거기에 딸려있는 응용 문제를 풀어봐야죠. 149페이지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